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두 곳, 김창수와 기원을 비롯해서 스코틀랜드의 신생 증류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한국 증류소 두 군데, 김창수와 기원을 한번 맛볼 텐데 이제 얘네들이 오피셜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 위주로 출시가 됐잖아요. 한 5개, 6개 정도 출시가 됐는데 김포라고 하는 이제 오피셜 바틀이죠. 9개의 캐스크 원액을 섞어서 만든 스몰 배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한 1년마다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기원 같은 경우는 오피셜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바 씬에만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한정판으로 싱글 캐스크로 일반 소매점에 나오지 않고 바에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꽤 괜찮다라는 평이 있어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김창수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시죠. 맛있네요. 이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호불호가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약간 피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르도 와인 캐스크가 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또 화사한 느낌의 향들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캐스크의 타입과 몰트의 배합과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고 되게 뭔가 멋부린 느낌인데 마셨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김포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창수 위스키라는 사람의 어떤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그분의 어떤 픽과 함께 어떤 원액들을 블렌딩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김창수 위스키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나이가 많지 않은 원액이잖아요. 어린 원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묘한 스킬로 잘 이렇게 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슬리는 맛들을 잘 가렸다 이런 느낌. 자, 기원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김창수와 기원 중에 뭐가 맛있다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그 문화를 좀 접목해서 만드는 저는 솔직히는 그 쓰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름을 그냥 기원 위스키로 바꿨더라고요. 증류소 이름이 쓰리 소사이어티잖아요. 그걸 이제 기원 증류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기원? 굉장히 좀 녹진한 맛이 있기는 한데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쉐리 캐스크의 어떤 맛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좀 가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나무의 힘인 것 같고 제 타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캐릭터가 명확하고 뚜렷한 건 좋기는 한데 공격적인 느낌이다.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못 잡겠어요 아직까지. 약간 오크에서 나오는 느낌인지 이게 약간 와인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향인지 제가 잘. 저는 그래도 4년짜리 신캐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기대가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도수도 이제 56.7도니까 4년에 지금 56.7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이게 한국의 위스키들도 다른 나라 위스키랑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위스키의 두 곳을 맛봤으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새 증류소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맛볼 곳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좀 평가절하하는 로우랜드에서 나온 신생 위스키입니다. 로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클이라고 하는 증류소를 제가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로우랜드 지역에 증류소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이제 첫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축을 키울 때 사료로 쓰는 뭔가 곡물들을 보리를 재배했던 그냥 농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농장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증류소로 좀 발전된 케이스인데 이 노크리라고 하는 증류소에서 크게는 이제 3개의 제품군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워 발리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재배하는 보리 품종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제품군이 있고, 그다음에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오는 제품, 이제 배치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마시고 있는 제품이 배치 1. 그리고 지금 배치 2까지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캐스크도 좀 다르게 쓰고 이 피트를 좀 가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있는 릴리즈들을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몇 번 먹어봤던 제품인데 힘이 엄청 좋아요. 도수는 60.1도로 출시가 됐고,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랑 올로로소 쉐리 와인 캐스크를 사용해서 약간은 좀 화사한 향, 약간 오렌지, 뭐 레몬 같은 시트러스한 풍미도 조금 느껴지는 느낌이 있네요. 왜 유명한지를 딱 먹어보면 알 것 같아요. 진짜. 좋다. 가격대가 혹시 아세요? 국내는 아마 한 20 초반 했던 것 같아요. 생산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이게 배치 1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좀 있죠. 그렇죠. 네네.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바틀이어서 네네. 그리고 바틀 모양도 되게 이뻐요. 이게 뭔가 약간 사각진 병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약간 빗살무늬 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그 보리밭에 대한 이야기구나. 재밌다. 다음은 이제 헌터랭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 독립병자 위스키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증류소를 좀 설립하고 싶은 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꿈을 이뤘죠. 그래서 아드나호라고 하는 아일라 지역의 9번째로 생긴 신생 증류소입니다. 첫 오피셜 제품이고요. 5년 숙성이고요. 뭐 아드나우 증류소는 제가 이제 작년에 2번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분화벤 증류소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분화벤 증류소하고 멀지 않고 제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는 이 제품이 안 나와 있었어요. 뉴스피릿만 맛보고 이제 주변만 둘러보고 왔는데 이 제품은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의 위스키 페스티벌에 갔다가 이제 맛을 봤다가 요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반가운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아일라 갔다가 이거 한 병 사다 줬거든요. 아일라를 돌면서 맛있는 보틀들을 다 한 병씩 픽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 짭조름하니까. 뭐 버번 캐스크랑 올로로소 캐스크 원액을 좀 이제 블렌딩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병입 도수는 50도로 이제 병입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제 향을 딱 맡았을 때는 곡물 느낌이 많이 나는 비스켓 같은. 또 마셨을 때 되게 기분 좋게 약간 상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로크리하고 같이 둘 다 첫 제품이기 때문에 둘 다 소장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가 큰 바틀입니다. 5년 숙성 치고는 이제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도 거의 뭐 10만 원 후반대. 10 후반이면 바로 사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정도 네.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에디션이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있다. 소장 가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지.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두 병.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라세이. 여기는 이제 요 두 증류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설립된 지가 조금 더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 디스틸러 이세길 씨가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탈리스커가 있는 스카이 섬에서 배를 타고 한 3, 40분 넘어가면 라세이 섬이 있어요. 요거는 얘네들 제품 중에 나시아라고 해서 보르도 레드 와인을 썼는데 언피티드입니다. 이게 이제 피티드는 빨머, 샤토 빨머를 쓰고 이제 언피티드는 이 칼롱새끼라고 써 있는데 보통 이 하트 모양의 라벨이 그려져서 발렌타인데이에 많이 먹는 뭐 와인으로 한참 유명했었어요. 보르도 지역에 보르도에서는 좀 급이 있는 와인입니다. 플레버가 되게 독특해요. 얘도 힘이 꽤 좋을 거예요. 저는 약간 딸기 잼 같은 느낌? 딸기 잼을 식빵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한 입 탁 베어 물었을 때 나는 베리류의 화사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빵의 그런 곡물 느낌들도 좀 느껴지고, 약간 되게 맛있는데요. 얘네도 이제 가보면 이 병에 이렇게 암모나이트가 있는데 실제 해변가에 있는 채석장을 가면은 암모나이트를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도 갔다 왔거든요. 라스베이스에 갔다 왔는데 기존에는 아일라가 진짜 와 했거든요. 근데 라스베이 섬을 가보면 이 경관만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스카이 섬은 너무 잘 닦여 있어요. 그냥 날것의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이미 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아일라는 이제 곳곳에 이제 좀 재미난 요소들이 또 있고, 막 어떤 지역은 그런 절벽 같은 느낌, 해안가 뭐 너무 좋은데, 라세이는 도로도 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건 진짜 아예 날것. 그럼 여기는 증류소 사람들만 살아요?
증류소 사람들도 라세이 섬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스카이 섬에서 페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최초의 한국인일까 했는데 이세기 씨 말로는 이미 한국 팀이 몇 팀 왔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세기 디스틸러가 이제 한국의 뭐 파인스필 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또 직접 오셔가지고 막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했잖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다 도수가 높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프씩 따라 놓긴 했는데 조절을 좀 해야지 힘이 꽤 셉니다 이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신생 증류소 세 곳과 기원 김창수의 오피셜을 맛보았는데 한국 위스키의 미래가 밝다라는 걸 또 느꼈어요. 물론 아무래도 전통의 역사가 있는 곳이 좀 더 뭔가 더 잘 갈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충분히 우리의 이제 위스키 역사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증류소들이 다른 증류소의 제품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을 좀 출시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떠셨어요 오늘 드셔보시니까? 저도 오늘 김창수 위스키가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국 위스키도 경쟁력이 있다. 그거를 그냥 뭔가 자국민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위스키를 깔고 먹었을 때 경쟁을 해야 한다면은 얘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위스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한국 위스키 화이팅! 진짜 맛있어요.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마 2001년인가요? 21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는데 이 레드 와인 캐스크를 라세기를 깔롱 새끼를 쓴다고 합니다. 깔롱 새끼. 어떤 새끼죠?